자, 오늘 진도 좀 나갑시다, 이제. 그래서 우리 원이지, 원 하고 있는데 오늘 접선까지 하면 돼. 원이 끝나버려. 그래서 접선 봅시다. 페이지로는 우리가 복습 안 밀리고 잘하고 있지? 지금 사관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 복습이야. 그래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또 계속 밀리니까 봅시다. 우리가 접선은 약간 좀 틀을 좀 잡으면은 고등수학의 접선은 다 똑같아. 그래서 목차가 다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 이거 배울 건데, 우리 책은 기울기 주어졌을 때부터 등장하는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로 내가 한번 적어보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접점이 주어졌을 때야. 접점 주어질 때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기울기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외부의 점이야. 그러니까 바깥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는 얘기지. 외부의 점에서의 접선이야. 여기 세 개의 목차로 돼 있어.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는 뭘 의미하냐면 그림이 이거야.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R자리인 이러한 원이라고 해볼게. 그럼 반지름이 R이니까 이러한 원이 될 것이고, 요 원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되겠지? 중심이 0,6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R자리인 원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 원 위에서의 접선이야. 원 위에서 접선을 그었다는 거야. 문제에서 이 점을 알려주는 거지. 이 점을 x1, y1이라고 했을 때야. 이때는 공식이 있어.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이 접점 주어질 때는 이때는 공식이 있단 말이야. 공식으로 그냥 바로 해결해. 그래서 요거는 내신에도 잘 나오지 않아. 왜냐면 모든 학생들이 다 암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공식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돼. x1, x. 그 다음에 y1, y는 R의 제곱. 이게 바로 뭐냐면 공식이야.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쉬운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볼게. 반지름 만약에 1자리라고 해볼까? 반지름의 1자리. 일단 이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 필수예제 16번을 가볼게. 필수예제 16번을 보시면 이 첫 번째 요거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필수예제 16번 이렇게 되어 있지? 원이 지금 있어. x의 제곱에 y의 제곱으로. 그럼 이거 해석하면은 중심이 0,0에서 반지름 얼마짜리? 루트 5짜리 원이야. 이러한 원 위에 2,1이라는 점이 있겠지. 여기다 2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성립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 위에 있는 점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얘기야. 원이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짜리 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루트 5 이렇게 되는 건데 2,1이라는 점이 있대. 여기 있다는 거지. 2,1. 요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접하는 선을.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해봐라 이거야. 그러면 얘가 바로 x1이 되는 거고, 여기서 요 놈이 y1이 되는 거지. 공식에 투입하면 뭐가 되냐면 답이 바로 나와. 2x 그 다음에 1y니까 y지. 얘가 5다.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거든. 이거는 5등급 학생도 다 맞춰. 공식이 너무 쉬우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를 증명하는 거를 조금 알아야 돼. 내신과 관련해서는. 요게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요거 한번 증명해볼까? 봐봐. 우리가 직선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한 점과 기울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점은 알고 있잖아. 내가 지금 구할 게 이 직선의 방정식인데 한 점은 알고 있어.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기울기만 찾으면 돼. 내 목표는 요 하얀색 직선에 요거의 기울기 찾을 건데,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봐봐.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하면 우리 중3 때 배웠잖아. 항상 얘가 수직이 있었지. 접점하고. 그러면 요 초록색 기울기를 먼저 찾아볼게. 초록색 기울기. 이 초록색 기울기는 원점에서의 요 초록색 기울기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지. 그럼 뭐가 되냐면 x 원분의 y 원이 되겠지. 얘에서 얘 뺀 거 분의 얘에서 얘 뺀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흰색의 기울기는 뭐가 될까?
요 흰색의 기울기. 요 놈의 기울기를 내가 구해볼게. 내가 구할 게 흰색의 기울기잖아. 그러면 얘랑 수직인 관계 있어. 수직인 관계일 때는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이랬지. 곱이 마이너스이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의 y1분의 x1이다. 되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흰색의 기울기 찾았어. 그럼 기울기 알고 한 점 아니까 투입하면 되잖아. 공식이 어떻게 되지? y는 왜였지 얘들아? 요거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y1분의 x1 이게 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1 y1 이게 되지. 우리가 한 점과 기울기의 공식을 내가 강조했잖아. 고등과정은 걔 하나로 다 그냥 끝내버린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식정리만 하면 돼. 식정리만. 그럼 양변에 우선 y1을 곱합시다. 그럼 뭐가 되냐면 y1, y는 여기 얘 전개 바로 해볼게. 마이너스 x1, x 될 것이고, 얘 전개하면은 플러스의 x1의 제곱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양변에 y1 곱했으니까 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양변에 내가 뭐 했냐면 y1을 곱했어. 분수 없애기 위해서. 그럼 여기 형태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요 놈은 뭘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이 x1, y1이라고 하는 거는 원 위에 있지. 원을 지나니까 여기다 넣었을 때 성립이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아래 제곱인 거 동의하니? 그러니까 이런 대신에 뭐로 바꿀 수 있다? 아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증명이 끝났지. 이놈 넘어가면 끝나. 그래서 x1x, y1, y는 아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에 쉽다 보니까 이거는 모든 학생이 다 암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증명하는 과정을 알아야 돼. 괄호 넣기가 나와. 시험에, 내신 시험에. 알겠니? 그치? 특히 기울기 찾는 거, 기울기 잘 찾아야 돼. 알겠니?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요 지금 내가 필기한 내용은 우리 책에도 아마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거야. 개념서니까. 거기 나와 있네. 그 88페이지 있지? 88페이지에 보시면 그 설명이란 부분에 거기 나와 있는 거 이따 공부하면서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봐. 내가 증명해놨잖아. 그치? 이거 증명 과정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접점을 주어졌을 때 해결됐어. 그치? 그리고 다행인 건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거 교육과정상은 중심이 0,0인 경우만 나와. 그러니까 중심이 막 평행이동 있을 때는 고민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때도 공식이 있긴 있거든. 그건 나중에 심화할 때 알려주고. 교육과정상 우선 요거만 알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기울기 주어졌을 때로 가봅시다. 두 번째 가볼게. 기울기 주어졌을 때 여기도 공식이 있거든. 얘는 당연히 공식을 가야 되고, 두 번째도 우리 그 앞에 페이지에 가보면 공식이 있어. 근데 나는 얘를 외우라고 강요하진 않아. 봐봐, 우리 책에 가볼까? 88페이지 가볼게. 87페이지. 87페이지 가보면 첫 번째 무슨 공식처럼 나와 있잖아. 얘가 암기가 잘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고2 올라가면 뭘 배우냐면은 기하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거기에 2차 곡선이라는 파트가 있어. 거기서 공식이 여러 개 등장하는데 상당히 모습이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헷갈려해.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억지로 열심히 외울 필요가 없어. 물론 외우면 좋은데, 우리가 2번하고 3번은 그냥 이걸로 푼다 생각하면 돼. 뭐냐면 거리 공식. 내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점직선 거리 공식 기억나지? 걔는 원에서 상당히 많이 쓴다고 그랬어? 여기야. 다 거리 공식으로 써.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해볼게. 거기 먼저 87페이지 나와 있는 이 공식 있지? 얘는 뭐 엄청난 내용 같지만 엄청난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한 거야. 유도한 거는 지금 우리가 할 게 있는데 2번 기울기 주어질 때 할 건데, 요거에 대해서 할 건데, x의 제곱, y의 제곱은 아래 제곱이라고 하는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문제에서 던져진 거야. 기울기 m이라고 해볼게. 문제에서 이건 알려주겠지. 그치? 그럼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이렇게 되겠지?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뭐 mx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뭐 모르겠지? y좌표 모르니까 k라고 잡아. 그랬을 때 접선이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 어떤 기울기가 주어졌어.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기울어진 정도가 1로 딱 고정돼 있어. 그럼 접선 몇 개 나올까? 딱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봐. 기울어진 정도가 1이야. 접한대. 그럼 당연히 두 개 나오겠지. 이쪽으로 접할 때, 이쪽으로 접할 때.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우선 답이 몇 개 나와? 두 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예상할 수 있잖아. 그랬을 때 접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냐면 중심에서
거리 공식으로 풀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중심에서의 거리 공식으로 풀 수도 있고, 판별식으로 풀 수도 있어.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푼 다음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그치? 얘를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유도하냐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mx 플러스 k, 이거의 제곱이 아래 제곱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다시 전개를 해. 전개한 다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중분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다. 요걸 이용을 하면은, 요 k 값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요 k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의 이런 식으로 m제곱 플러스 1 이러한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공식을 유도한 거거든. 근데 얘는 우리가 전혀 알 필요는 없다 이거야. 외우면 좋아. 외우면 좋은데 딱히 난 외우라고 강요를 안 해. 일반적인 그 고등학생들 실전 풀이 한번 해볼까? 필수예제 15번으로 가볼게. 그러면 기울기 주어졌을 때 어떻게 푸냐 이거야. 15번 봐봐. 그래서 내가 결론을 적어놨어. 거리 공식을 푼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필수의 15번 가보시면은 이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얘하고 평행한 직선을 모두 구하라 이랬어.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돼 있지? x의 제곱, y의 제곱은 4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 얘하고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 얼마란 얘기니? 직선 째려봐봐. 기울기 얼마란 얘기지?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 같다는 얘기고 기울기가 2가 된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2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치? 얘랑 접하면서 기울기 2짜리인 직선 한번 모두 구해봐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 2짜리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y는 2x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얘를 모르니까 k라고 잡아. 그렇지?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지? 표현할 수 있지? 그런 다음에 접하니까 거리 공식을 풀겠다 이거지. 거리 공식. 그래서 요거 넘어오면은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 될 거고 거리 공식 볼게. 거리 공식은 루트의 제곱이니까 루트 5가 될 거고 0,0에서 거리니까 빵빵 대입하면 k지. 절대값. 얘가 뭐가 되면 된다? 반지름이 되면은 접하겠지. 중심에서의 거리가 반지름 되면 딱 접하지. 반지름 얼마? 2가 된다. 그럼 여기서 k는 뭐가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가 되겠지. 답이 나왔지? 이것만 대입하면 답이죠. 쭉 대입하면 답이지. 그치? 그러니까 거리 공식 풀지 뭐 이거를 굳이 막 이 복잡한 공식을 외우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거 잘못 외우면 틀려. 그러니까 공식을 내가 외울 때는 뭐라고 그랬어? 정말 정확하게 외우든지 아니면 그냥 공식을 최소화시켜서 하는 게 나아. 이게 어찌 보면 고등학생들의 실전적인 풀이야. 거리 공식을 풀어낸다. 그 다음에 이제 봐봐. 마지막 하나 남았지. 우리가 이제 얘 했고 외부의 점. 시험은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외부의 점. 그지? 여기 제일 중요한 거야. 왜냐면 1번과 2번은 상당히 쉽기 때문에 내신에 내기 좀 뭔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게 제일 많이 나오고 이제 외부의 점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원에다가 밖에서 접선을 그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 있는 점, 바깥에 있는 점에서 여기를 A, B라고 해볼까?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외부의 점에서 1번하고 다르지? 1번 어떤 경우니? 이 접하는 점이 주어진 경우야. 1번은 원 위의 점에서 얘는 원 밖의 점이야. 외부의 점에서 접선이야. 그럼 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답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지. 봐봐. 요 점 하나 던져졌어. 그럼 1로 접할 수도 있고 어디로? 1로 접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도 답이 2개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도 결론을 내가 적어놨어. 뭐로 푼다? 거리 공식. 그치? 한번 예를 들어볼게. 네, 그래서 우리 필수예제 17번이지? 원 밖의 점. 얘가 별표 쳐야지. 얘가 잘 나오는 거야. 그러면 봅시다. 필수예제 17번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 필수의 17번 보시면 마이너스 2,4에서 요 원의 그건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고 점은 어디냐면은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y의 제곱은 4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지금 문제는 지금 뭐냐면 중심이 0,0에서 반지름 2짜리 이런 원이고 마이, 4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2,4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서 접선을 그었다는 거야, 이렇게. 그치? 마이, 4를 지나는 직선이지. 봅시다. 그러면,
지금 요 문제 좀 특이한 걸 내버렸네.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를 냈어야 되는데. 210번을 먼저 합시다. 그걸 먼저 하고 이걸 할게. 210번. 그 밑에 있는, 얘는 약간 특수한 경우인데, 17번은. 화기체크 210번을 먼저 볼게. 봐봐. 얘가 이제 메인 문제라고 보시고, 3, 마이너스 1에서 지금 뭐냐면, x의 제곱, y의 제곱은 5지? 이건 접수는 구하라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야. 거리 공식. 그러면 우선은 3, 마이너스 1을 지난 직선 표현해볼까? 그치?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 한번 표현해볼게. 그럼 이렇게 되겠지. y는 기울기를 모르잖아? 기울기 m이로 잡으면 m의 한 점 3, 마이너스 1을 지난 직선은 이렇게 표현 가능하지. 3, 마이너스 1을 지난 직선 이렇게 표현 이해가니? 요거 문제 없을까? 그럼 봐봐. 내가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럼 이 직선이 얘랑 접하니까 거리 공식 쓰겠다는 거지. 거리 공식 이렇게. 거리 공식 쓰면 얘 좀 전개를 해야 되니까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의 빼기 1이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거리 공식을 사용해 봅시다. 루트의 제곱이니까 여기 m제곱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0,0 빵 대입하면 여기 1 플러스 3m 절대값 이게 되지. 0,0의 거리니까. 되니? 요게 뭐가 되면 되지? 반지름 루트 5가 되면 되지? 양변 제곱해볼게. 양변 제곱합시다. 양변 제곱한 다음에 요놈 곱하면 여기 5m 제곱에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얘 전개를 해보면 9m 제곱에 그 다음에 6m에 플러스 1 되겠어. 따라서 4m 제곱 그 다음에 맞지? 6m 마이너스 4는 0. 약분해주시면 2m 제곱에 3m에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1, 2에 2, 1, 4, 1 플러스 마이너스. 그지? 그러니까 m의 값이 나왔어. m의 값이 마이너스 2하고 2분의 1 두 개 나왔지? 답이 나왔잖아. 그래서 한 번은 마이너스 2 대입해 주시면 되고, 한 번은 2분의 1 대입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어. 그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전개하면 마이너스 2x에다가 6에서 1 뺐으니까 플러스 5. 첫 번째 직선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y는 2분의 1x.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두 개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외부의 점에서 접선이야. 그럼 어떻게 푼다고? 우선 한 점을 지난 직선 표현한 다음에 그럼 거리 공식.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모조리 다 이제 거리 공식 푼다는 거야. 딱 정리하면 이거야. 접점 주어질 때는 그냥 공식 외우면 돼. x1, x 더하기 y1, y는 r이죠. 외우기도 쉽지? 다시 한번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걔로 끝내면 돼. 그 다음에 기울기 주어진 경우하고 외부의 점으로 끝낸다? 거리 공식으로 끝낸다. 딱 정리. 됐지? 그럼 이제 그 위에 있는 문제 한번 약간 특수한 경우야. 그 유형 17번이 약간 특수한 경우인데 봐. 그래서 이걸 발전 문제로 넣어놓은 건데, 이게 왜 특이하냐면 우리가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무조건 몇 개 나온다고 그랬어? 무조건 2개 나와. 무조건 2개 나오는데 가끔 이렇게 수식으로 풀었을 때 1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 봐봐, 해볼게. 17번. 17번은 뭐냐면, 지금 반지름 이자리는 1이고, 지금 여기가 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야. 근데 외부의 점이 딱 어디냐면은, 마이컴마 4야. 딱 여기야. 그러면 접선, 우리 모양이 보면, 이렇게 우선 접하는 거, 이렇게 접하는 거. 2개 나오겠지? 무조건 2개 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수식적으로 접근하면은, 봐봐. 이게 좀 특이한 점이 발생해. 똑같이 풀어볼게. 그럼 1단계는 뭐였냐면은, 이 점을 지나는 직선 표현해야 되지? 그럼 y는 기울기 모르니까 m이라고 잡고, 마이컴마 4를 지나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우선 표현이 가능하지. 마이컴마 4를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원점에서의 거리가 뭐가 돼야 된다? 반지름이 돼야 된다. 반지름이 지금 현재 2인 상태지. 요 전개해 주시면 mx 빼기 y, 그 다음에 2m 플러스 4는 0 되겠어. 이렇게. 그럼 거리 공식을 씁시다. 거리 d 루트의 제곱 m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0,0이지. 빵빵 집어넣으면은 2m 플러스 4가 되지. 되니? 요 원점에서 거리. 요게 반지름 2가 돼줘야 되겠어. 여기까지 미웠니? 그럼 정리합시다. 제곱해서 해주시면은 4m 제곱.
플러스 4. 얘는 얘 제곱하면은 4m 제곱. 32에 m 플러스 16이 되겠어. 그럼 얘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m의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래서 32m이 얼마? 넘어가면은 마이너스의 12가 되지. 예, 그래서 4로 나눠주시면 4, 8에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 하는 요 하나밖에 안 나와. 이상하잖아. 그렇지. 분명히 직선 두 개를 놓고 답 두 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와.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로선일 때야. 이 Y축의 평행한 요 세로선일 때에는 이거 기울기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없다고 그랬어? 가로선은 기울기가 얼마? 0이라고 그랬지. 세로선은 기울기가 있다 없다? 없어. 얘는 기울기 자체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거 내가 얘기했나? 기울기의 정의 자체가 이거잖아. 요 점을 내가 x1, y1 잡고 요거를 x2, y2라고 잡았을 때 우리 기울기의 정의가 뭐였냐면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야. 그러면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인데 그러면 이 세로선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 돼버리잖아. 왜냐면 여기 같으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의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기울기가 무한히 큰 게 아니라 아예 기울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보이는 거지. 수식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그림으로는 보인다는 거지. 얘도 선은 선이잖아. 직선이긴 하니까. 그래서 답은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세로선, 즉 x는 마이너스 얘를 별도로 적어줘야 돼.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8분의 3일 때 한번 넣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8분의 3에 직선 이렇게 두 개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니? 얘가 특수한 경우지. 잠깐만, 뭐 틀렸다 내가. 여기 30이가 아니라 16이다 미안해. 전개할 때. 그치? 그럼 16. 그러면 4보자. 4로 바꿀게. 요게 되겠지? 요거 이해가니? 그래서 요즘 되고 그 다음에 92페이지 가볼게.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제목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직선에서 배웠던 거 그거 좀 떠올려 봅시다. 이제 우리가 직선에서 뭘 배웠냐면은 요런 거 기억나니? 그때 내가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직선이 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존재하겠지. 걔를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지.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서 뭐 붙이면 된다? K 붙이면 된다. 기억나? 요거를 내가 AX,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잡고 얘를 A 프라임 X, B 프라임, C 프라임 0 이렇게 잡았을 때 요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그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을 거야.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지. 걔네들을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 골라 잡아서 K만 붙여주면 된다 이랬어. 이런 식으로 AX, BY 플러스 C에다가 내가 얘한테 K를 붙이면 이런 식이 되겠지. 그치? 요거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내가 좀 어려운 내용이 있었어. 그치? 우선은 지금 우리가 수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요거 기억만 하면 돼. 암기만 하면 돼. 기억나니 이거 직선에서 배웠던 거? 얘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이건 직선에서의 내용이고 원 볼게 이제 원. 원이 두 개가 있어. 원이 요 자그마한 원이 이렇게 있고 이런 원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교점이 몇 개 나오지? 지금 현재 두 개잖아. 그렇지?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개수는 몇 개? 무수히 많다고 그랬지. 원이 하나로 결정이 되려면 점이 몇 개 필요? 3개 필요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주어졌을 때는 이 두 개를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 큰 원도 있을 수 있고 이쪽으로 지나는 원도 있을 수 있고 작은 원도 가능하고 뭐 엄청 많겠지. 그럼 그 수많은 원들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마찬가지야. 그냥 하나 골라 잡아서 K만 붙여주면 된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내용이야. 그 대신 붙일 때는 우리가 일반형이지, 일반형.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은 적어주면 된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야. 거기 볼까? 거기 92페이지 가보시면은 그 박스 안에 괄호 2번 보이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서 K 붙였지? 그러니까 봐. 이 작은 원의 방정식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일반형을 적어볼게. 요거를 뭐 AX,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잡고 요 큰 원의 방정식을 X의 제곱, Y의 제곱, 그다음에 A 프라임 X 이렇게 만약에 적는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 K 붙여서 0 이러면 된다고. 그치? 봐봐. 한번 적어볼까, 그거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하나 더 살펴야 될 내용이 있어. 이거에다가 뒤에 거에다 K를 붙이면 이게 되겠지?
뒤에 거에다 k를 붙이면 x의 제곱, y의 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y 요게 될 건데 요게 바로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내가 봐봐 만약에 k가 뭐라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k가 마이너스 1이 딱 되는 순간 x제곱 뿅 사라지네 y제곱 뿅 사라지지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그러면 2차가 다 사라져 그러면 xy가 1차만 남다는 얘기는 뭐로 간다는 거야? 직선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x가 유독 k-1일 때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공통연의 방정식이라고 그래 공통연의 방정식 직선 나오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요거야 얘가 바로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원 딱 두 개 던져주고서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원끼리 변변 빼면 돼 k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는 그냥 원끼리 뺐다는 얘기거든 얘에서 얘를 뺐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지? k가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얘기는 얘에서 얘를 그냥 뺐다는 얘기거든 변변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공통연을 구하라 이랬어 그럼 뭐 하면 돼? 원끼리 그냥 변변 빼버리면 돼 그게 공통연이다 알겠니? 그래서 거기 봐봐 92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야 그 괄호 1번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 공통현 이렇게 적어야 되지? 괄호 1번 제목 옆에다가 공통연의 방정식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92페이지에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괄호 1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돼 있지? 거기다가 공통현 이렇게 적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무수히 많은 원들 표현의 방법 K만 붙이면 된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몇 개 볼게 18번 넘어갈까? 특히 이제 뭐 아무리 뭐 개념원리라고 하더라도 뒤에 연습 문제 이런 데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도 들어가 있잖아. 그런 거는 1회독을 하면 당연히 안 풀리는 게 정상이야. 그냥 그치? 우리가 이제 반드시 나오는 거 필수 유형 위주로 우선 1회독제는 좀 잘 챙기고 18번 갑시다. 18번 보시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마일 컴마 1을 지난대.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라고 그랬지? 공통연이지? 공통연 어떻게 한다고? 변변 뺀다. 그치? 원끼리 빼면 돼. 그럼 봐봐. 지금 문제 안 적고 바로 빼볼게. 봐.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뺄 거야. 변변 뺄 거야. 그럼 x제곱 y제곱 사라지지? 그 다음에 빼면은 뭐가 되냐면 2-a 이거에 x 이게 될 것이고. 그치? 앞에 거 뒤에 거 빼는 거지. 그치? 그러면 뭐가 되냐? 맞지? 그러면 여기는 6-2a의 y 되겠지. 그 다음 플러스 8 되겠지. 내가 지금 앞에 거에서 뒤에 걸 그냥 변변 빼버렸어. 얘야. 얘가 바로 뭐냐면 공통연이지. 공통연인데 얘가 어딜 지난다? 얘가 마일, 2를 지나더라. 대입하면 A 값 나오겠지. 지나니까 x, y 값에다가 여기다 마일 집어넣으시면 A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 2 집어넣읍시다. 2, 6, 12 마이너스 4A 플러스 8 이퀄 0이 되니까 넘어가면 3A 20에서 2 뺐으니까 18 되지. 따라서 A 값은 6이 되겠네. 그렇지 않지? 할 수 있지? 그래서 공통연에 관한 거 한번 해봤고 그 다음 필수예제 19번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1,1을 지난대. 그러면 교점을 구하고 있으면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우선 표현해 놓고 표현 K만 붙이면 되지? 그럼 내가 뒤에 거에다 K 붙여놓을까? 봐봐. 그럼 19번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거 봐봐. 19번은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우선 표현해 봅시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그치? 뒤에 거에다 k 붙이면 요게 되겠지? 뒤에 거에다 k,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4 앞에 거에다 k를 붙여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 그건 상관없어. 어느 거에다 k를 붙이든 요게 바로 뭐다? 요 원과 요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들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원들 중에서 어디를 지난대? 1,2를 지난 애를 유독 구해봐라 이거잖아. 얘가 1,2를 지난 경우. 그러면은 1,2 넣으면 되지. 1,2를 넣었을 때 여기 나오는 그때 K값만 딱 구해주면 답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대입해볼게. 1, 2 집어넣읍시다. 그럼 얘는 1이 되고 여기 4가 될 거고 1 집어넣으면 요거 되고
그 다음에 K에 1 집어넣으면 요거, 2 집어넣으면 요거, 요게 되겠지. 되니? 요거 없어지면서 여기 마이너스 K 되겠지. 마이너스 K니까 넘어가면 K는 얼마? 1이 되네. K 값은 깔끔하게 나왔네. 따라서 K 대신 1이니까 K가 1인 거야. 그러면 따라서 원은 뭐가 된다? K가 1인 거니까 2x제곱, 그 다음에 2y제곱,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4는 0. 요거지? 약분만 해주시면 정답이야. x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요게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원이지. 어렵지 않지, 얘들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원이 하나 남았네. 공통연의 길이 나왔어.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통연의 길이를 구할 건데 길이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이게 아주 내신다고 그런 문제지, 공통연 길이. 그럼 이거 그림을 한번 이해해볼게.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이런 경우야. 여기 이러한 원이 있고 이러한 원이 있대. 공통현이라고 하는 건 요거잖아. 요거를 우리가 공통현이라고 하거든. 현은 현인데 공통된 현이니까. 그럼 이 길이를 구하라 이런 내용이야. 그럼 이건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 봐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을 한번 쓸 건데 중3 때 뭘 배웠냐면 원의 중심이 있단 말이야.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내리는 순간 자동 이등분이지. 이등분. 중3 때 배우잖아. 중심에서 현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등분 된다. 그러면 내가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 요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얘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 반지름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점직선 거리 공식.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원에서 점직선 거리 공식이 제일 많이 쓰인다고. 이 직선을 구한 다음에 이 중심에서의 거리 구하면 되겠지. 그럼 이 길이 나오잖아. 얘 알고 얘 알면 이거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피타고라스. 그렇지? 그러면 요 길이가 나올 것이고 얘를 2배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 길을 내가 L이라고 잡으면 뭐 L은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2배 할 건데 뭘 2배 할 거냐면 이 R제곱에서 D의 제곱을 뺏고 걔를 2배 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거야. 그럼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볼게. 그러면 내가 지금 큰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얘는 작은 원을 기준으로 상관없어. 여기에서 중심에 이르는 거리 구한 다음에 여기서 피타고라스 써도 되는 거야. 어떤 중심을 잡아도 동일하게 나와. 그래서 하나만 해봅시다. 유형 필수예제 20번 현의 길이. 요거 하면 이제 원이 끝나지. 원이 유형이 좀 더 많지. 도형 이동이 좀 더 짧아. 그래서 오늘은 아마 오늘 하면은 도형 이동이 거의 마무리될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내일이지. 내일이면 우리 이제 새로운 단원이야. 집합명제 나가. 집합명제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함수 쪽인데 함수가 덩어리가 좀 크단 말이지. 그래서 공수2 과목 자체가 대학을 갈 때 정말 필요한 단원들이 많아. 지금 도형이 방정식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 대학 갈 때. 나중에 이제 우리 뭐 대수한다든지 나중에 이제 뭐 미적분할 때 상당히 필요한 거고, 함수도 마찬가지고. 중요도로 따지면은 공수 1하고 비교할 게 아니야. 공수2가 훨씬 압도적으로 중요해. 필수예제 20번 갑시다. 두 원의 공통연의 길이 구하래. 그러면 지금 원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원이 이렇게 있어. 지금 요 길이 구하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찾아야 되니? 공통연의 길이 구하려면 공통연의 방정식을 무조건 찾아야 돼. 왜냐면 우리가 1차적으로 뭐 할 거니까. 여기서 요 거리를 구할 거잖아. 목표가. 그러니까 1단계는 공통연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는 게 1단계인데 공통연은 어떻게 구한다? 그냥 원끼리 빼면 된다 했잖아. 원끼리 변변 빼면 돼. 그러니까 눈으로 빼볼게. 앞에 거 뒤에 거 빼. 그러면 얘가 나오겠지. 4x 플러스 4y는 4가 되겠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변변 빼버렸어. 되니? 우선 요거부터. 따라서 x 약분시키면 x 더하기 y 넘어올게. 빼기 1은 0. 이게 바로 뭐냐면 공통연의 방정식. 됐니? 여기까지. 그럼 1단계 우리가 요걸 구했어. 그림은 좀 잘못 그리긴 했네. 그러니까 요게 x 더하기 y 빼기 1은 0. 이러한 지금 공통연이고, 그러면 현의 길이 구할 건데 아무거나 골라잡아. 그러면 이 중심은 좀 편한 게 좋겠지? 중심. 여기 0,0이네. 얘로 구해볼게.
0,0이네.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거리를 구할게. 0,0에서 요 거리. 이 반지름은 알고 있잖아. 반지름이 현재 얼마니? 반지름 2인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찾을 거는 거리만 구하면 된다 이거. 0,0에서 요 직선이 든 거리를 구해볼게. 루트에 2가 되지. 제곱 0,0에서 이거의 거리니까 빵빵 집어넣으면 얼마? 1. 됐니? 거리도 나왔어. 그럼 이제 요 길이 구합시다. 요 길이는 따라서 이제 세 번째 뭐냐면 2의 제곱 4에서 이거의 제곱에서 이놈의 제곱 빼주시면 돼. 이거의 제곱 얼마? 2분의 1이지. 그치? 거기다 루트 씌운 게 바로 요 길이가 되는 거지. 그거의 2배. 답이 요거야. 답이 요거. 그래서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얘는 2 곱하기 루트에 얼마가 되니? 2분의 7. 그러니까 루트 2분의 루트 7 이게 돼보니까 루트 14가 되겠네. 정답은. 그치? 답이 나왔지? 그래서 거기 연습 문제도 되도록이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228번 이런 거 할 수 있겠니? 아, 이거 저분 문제? 내가 한번 간단하게 풀어줄까? 저분 문제? 228번 이런 거만 간단하게 혹시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228번) 가볼게. 저분 문제 이거 어떻게 파는지 봐봐. 지금 원이 이렇게 있고 저분 문제는 푸는 방법이 있어. 이거를 좀 기억을 해야 돼. 뭐냐면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접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요 선을 중심으로 접었대. 그럼 여기 이제 점선이 되겠지. 이렇게 접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 PQ의 방정식 구하라 이거야. 문제. 이거 어떻게 풀까? 지금 얘 원의 방정식은 지금 뭐냐면 반지름 2짜리네. x의 제곱에 y의 제곱은 4. 요 놈이지? 그럼 항상 요 접은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뭘 떠올리면 되냐면 이 활골이지? 얘를 포함하는 새로운 원 있잖아. 이렇게 한번 가상의 원을 한번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얘 이 활골을 포함하는 원. 그러면 이 주황색 원의 중심만 찾으면 바로 답이 나와.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요 점선 원, 요거의 중심만 찾으면 답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결정적인 힌트는 뭐냐면 여기 접한다는 얘기야. 여기 요 점의 좌표가 뭐냐면 요 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이 주황색 원의 중심이 있을 건데 이 중심의 좌표 찍어볼게. 중심의 좌표가 찍혀야 돼. 뭐니? x좌표는 마이너스 1이잖아. x좌표 마이너스 1이고 y좌표는 뭐가 돼?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어. x축에 접할 때에는 y좌표가 뭐가 된다? 반지름이 y좌표다. 기억나? 그치? x축에 접할 때는. 그러니까 요 y좌표라고 하는 건 반지름인데 요 흰색 원하고 주황색 원은 당연히 반지름이 똑같지. 왜냐면 요게 같잖아. 그치? 접기 전과 접은 후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2짜리야. 여기 1,2야. 중심만 잡으면 끝난다고, 이 문제는. 그러면 요 주황색 원의 방정식 구해볼까? 어떻게 되니? 중심이 (1,2니까) 요렇게 되겠지. 이거 그 다음에 y 빼기 2의 제곱은 4 되니? 요게 주황색 원. 중심하고 반지름 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공통현 어떻게 구한다? 뺀다. 끝. 되겠어? 그럼 이제 여기서 흰색 원이 x제곱 y제곱이 4란 말이야. 여기서 변변 빼면 답이 나온다 이 얘기지. 그럼 위에 거 아래 빼. 남는 거 누구 남지? 2x 플러스 1 남을 거고, 위에 거에서 아래 빼면은 마이너스 4y에 플러스 4가 남겠지. 얘는 0이 되지. 요게 답이지. 아시겠니? 원에서 어려운 문제라고 해봤자 이 정도야.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요 접은 문제는 뭘 찾자? 중심만 찾으면 된다. 중심만 찾으면 답이 나와. 알겠니?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서 원이 끝났어. 아, 그지? 어려운 단어 나도 다 끝냈고 이제 마지막 도형이동 남은 거지. 이제 도형이동. 도형이동은 조금 양이 좀 적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얘는 은근히 막 많이 나오는 문제야. 왜냐하면 종합 문제로 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형이동 살짝 개관 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일단 45분에 정도 쉬는 시간 좀 되나? 도형이동 봅시다. 도형의 방정식에서의 가장 마지막 단원이야 이제. 도형의 이동인데 크게 보면은 도형의 이동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큰 양대 산맥이 바로 뭐냐면 평행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이 있어. 뭐 당연히 중요도로 따지면 난이도로 따지면 얘가 비중이 좀 더 높아. 압도적으로 많이 높아. 대칭 이동이 많이 높고 평행이동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양도 적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 평행이동 관련해서. 그래서 평행이동에 또 뭐가 있냐면 평행이동에는 점의 이동이 있고 도형의 이동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의 학습 포인트는 어딨냐면은 요 둘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 얘를 구별을 해야 돼. 요게 포인트.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리는 거야. 봐봐. 하나 쉬운 예를 들어볼게. 얘부터 해볼게. 평행이동. 평행이동은 점의 이동하고 대칭 이동, 점의 이동하고 도형의 이동이 있는데 아주 쉬운 예를 들면은 요거 봅시다. 만약에 A, B가 있어. A, B라는 얘는 점이야. 얘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뭐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 평행 이동을 시켰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냥 이게 X좌표 이거 Y좌표니까 그대로 정직하게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잖아. 어떤 여기 A, B라는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요 점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양의 방향으로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내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1, Y축 2만큼 내려오면 여기 떨어지겠지? 새로운 점. 그러니까 점의 이동은 전혀 어려움이 없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좌표는 1 더해주시면 되고 Y좌표는 2 빼주시면 되지. 이게 새로운 점의 좌표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점의 이동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도형의 이동이 문제야. 도형의 이동인데 그럼 얘도 하나 예를 들어볼게. 그치? 이런 거 볼까? Y는 X 마이너스 1. 얘는 도형이지. 도형의 방정식은 특징이 뭐냐면 등호가 들어가 있어. 도형은. 왜냐하면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이다 보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 이 등호가 필요하거든? 이 등호가 들어가면은 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봐. 지금 얘는 직선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얘를 봐.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대 만약에. 그러면 내가 그림만 한번 그려볼게. 지금 얘는 뭐냐면 Y좌표 마이너스 기울기짜리가 이러한 직선이지? 이러한 직선인데 얘를 일제히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이 일제히 다 X축 2만큼 그 다음 Y축 마이너스 내린 거야. 그럼 요 점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두 칸, 그 다음에 한 칸 내려오니까 일로 이동되겠지? 요 점은 일로 가겠지? 그 다음 요 점은 뭐 이렇게 일로 이동될 것이고 모든 점들이 다 두 칸에 한 칸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인 모습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직선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볼게. 여기 기존에 있는 점, 여기 기존에 있는 점을 내가 X, Y라고 잡고 얘가 X축 두 칸 간 다음에 한 칸 내려온 이 새로운 점을 X-, Y- 이렇게 한번 이름 붙여볼게. 그치?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 X-라고 하는 걸 봐봐. 이 X-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존 X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거지. 그러면 Y' 얘는 뭐가 돼? Y에다가 빼기란 거지. 그치? 그럼 이거 일종의 자치방정식이야. 자치방정식. 그럼 여기서 X는 뭐가 되냐면 X는 X' 빼기 2가 되고 여기서 Y는 뭐가 되냐면 Y' 플러스 1이 되겠어. 이 X하고 Y의 관계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이 X, Y는 요 직선 위로 움직이는 애지? 요 직선 위로 움직이니까 기본적으로 요게 성립이 되잖아. 여기다 얘를 집어넣어야지. 집어넣어볼게. 그럼 따라서 어떤 게 등장하냐면 Y 대신에 Y' 플러스 얘가 들어가고 이 X 자리에 얘가 들어가야 돼. X' 마이너스 2의 빼기 1.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y 프라임은 x 프라임에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되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한데? y 대신에 아니 잠깐만 x 대신 맞지? 봐봐 여기서 내용 봐봐 우리가 이제 그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봐봐 이렇게 적었지만은 우리가 문자 종류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문자 종류 어차피 우리가 찾을 게 이 관계식이거든. 관계식은 이미 구해놨지. 여기서 이제 이 프라임은 떼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맨 마지막에 어차피 관계식이니까. 그럼 봐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거야. 뭐냐면 우리가 점의 이동은 그냥 정직하게 더해주면 되지. 정직하게 더해주면 되는데 도형의 이동은 어떤 결과가 나왔지? x 대신에 x 프라임 빼기 부호를 뒤집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이거 부호가 뒤집어 들어가는 효과가 나오는 이유를 좀 알아야 돼. 분명히 나는 얘를 x축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했는데 그지?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했어? 부호가 뒤집어 들어가는 효과가 나왔지. 그렇지 않니? 마이너스 2 플러스 그지? 그래서 우리가 결론만 기억하면 이렇게 돼. 뭐냐면 점의 이동은 정직하게 도형의 이동은 뭐가 돼? 부호가 뒤집어 들어간다. 그거 좀 기억하자고. 알겠니? 그럼 한번 몇 개 연습을 해볼게. 거기 보면은 우리 98페이지 보잖아. 98페이지 보면은 그 박스 안에 보면은 요런 표현법이 있어. 봐. 우리가 거기 1번하고 2번을 좀 비교해야 되는데 1번 이렇게 돼 있잖아. 봐봐. 거기 우리 책에 보면은 x, y라는 얘는 점이야. 점. 얘를 x축 a, y축 b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점은 정직하게 더한다. 정직하게 더하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그런데 2번 쪽 가면은 점이 아니야. 얘는 도형이야. 도형인데 왜 이런 표현 썼을까? 그럼 요게 표현하는 게 뭘까? 요거에 대해 잠깐만 얘기할게. 요거에 대해서. 요거. 우리가 어차피 함수까지 나중에 배우면 다 알겠지만은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점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함수의 표현 방식이야. 그치? 함수를 표현할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 무슨 방식이 있냐면 양함수 표현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음함수 표현 방식이라는 게 있어. 이건 어차피 나중에 할 내용이니까. 그럼 양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좌변에 y만 남기는 거야. y만 남기고 여기 우변에는 x만 여기 남기는 거. 이러한 표현 방식. 그치? 이게 바로 양함수 표현 방식이고 음함수 표현 방식은 뭐냐면 이 좌변에 x, y가 뒤섞여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변이 항상 0 되게끔 돼 있는 거. 이게 바로 음함수 표현 방식이거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 아니니? 원 막 이렇게 하잖아. 빼기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일반형 아니면 직선에서의 일반형 2x-y 플러스 1은 0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음함수 표현 방식이야. 그러니까 좌변에 뭐냐면 이쪽 좌측에 x, y가 뒤섞여 있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냐면 컴마를 찍지만 점이 아니야. 우선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도형이야. 도형인 거고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좌변에 x, y가 뒤섞여 있다. 즉 일반형 형태란 얘기야. 그치? 이러한 형태. 그럴 때 얘를 x축 a, y축 b만큼 평이동을 했어. 그러면 평이동을 했을 때는 뭐라고 그랬지? 평이동을 했을 때는 부호가 뒤집어 들어간다. 그러면 x 대신에 누구 들어가야 돼? x 마이너스 a가 들어가야 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b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그치? 왜냐면 우리가 증명했잖아 이미. 이게 자취방정식 때문에 그래. 자취방정식의 일반론 때문에 이렇게 부호가 뒤집어 들어가는 효과가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원리까지는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지만 결론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거야. 점은 정직하게, 도형은 부호 뒤집어 들어간다. 그것만 좀 기억하자고. 그러면 요거 필수 예제 하나만, 두 개만 보고 잠깐 껐다 할게. 필수 예제 1번 내가 볼게. 필수 예제 1번 갑시다. 필수 예제 1번 보시면
2번을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평행이동은 뭐냐면 얘는 점이지? 조심할 건 점인지 아닌지 잡아야 돼. 점이잖아. 등호가 없잖아. 얘가 어떻게 바뀌었대? x 플러스 1 y 플러스 마이너스 b 평행이동을 이렇게 했대. 그럼 이거 한글로 해석합시다. 이런 한글로 해석하면 x축 얼마만큼? 플러스 1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했다 이 얘기지. 그럼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요 점이 어떻게 바뀌겠느냐 이거야. 그럼 마이, 3이 어떻게 변화가 생기느냐 이거지. 그대로 점이니까 정직하게 더해주면 되겠어. 그러면 여기다 1 더해주시면 얼마?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b 해주시면 되니까 3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이렇게 가겠지? 점이니까 얘가 a, 2다 이랬어. 지금 문제는 얘가 a가 될 거고 얘가 2가 되겠지.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b는 1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어.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필수예제 2번 가볼게. 직선의 평행이동. (2번) 가보시면 마이너스 3,4를 얘로 이동시키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직선이 어떻게 이동되냐 이거야. 그럼 문제는 뭐냐면 마 3,4 얘 점이지? 얘가 이동이 됐대. 어느 점으로? 마 1,1로 이동했대. 그러면 이거 한글로 해석해볼게. x축 얼마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야? 그지? 플러스 2만큼. y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거에 의해서 이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얘는 도형이지, 도형.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 도형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야. 그럼 도형은 뒤집어 들어간다. 그렇지? x 자리에 x 빼기 2. 항상 괄호를 여는 습관을 들여야 돼. 보고 실수 안 나오려면. 그럼 y 자리에 누구 들어가야 돼? y 플러스 3. 그치? 요 y 자리에 y 플러스 3. 이게 들어가면 되지. 항상 괄호를 열어야지 실수가 안 나와. 부호 실수가. 그럼 얘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지. 3x 그다음 마이너스 y 얘 하면 마이너스 쪽에다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답이 나왔지? 그럼 A는 얼마?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7.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4. 것이지. 되겠네. 그 다음에 필수예제 3번도 마찬가지야 이거. 포물선 돼 있는데 똑같이 하면 되지. 그런데 포물선하고 원은 볼게. 평행이동. 봐봐. 1번을 내가 해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포물선하고 원은 식 자체가 좀 복잡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봐봐. x의 제곱에 y의 제곱에 4x 그 다음에 5y 플러스 3은 0 이거 원이잖아. 얘를 x축 1만큼 y축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럼 이 모든 x에다가 x 대신 x 마이너스 집어넣을 거니? 여기다가 y 대신 y 플러스 집어넣고 식이 너무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포물선은 이차함수를 의미하지? 이차함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원 요거는 약간 특수한 경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포물선은 뭐만 이동시키면 되니? 제일 중요한 게 포물선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차함수는 꼭지점 아니니? 꼭지점만 여기에서 이 꼭지점이 어디로 이동되지만 알면은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을 이동시키면 되는 거고 점으로. 그 다음에 원은 누구만? 중심만 이동시키면 돼. 반지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 평이동시키면은. 그렇지?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번은 2번을 해볼게. 원을 볼게. 원이 많이 나오니까 포물선보다는. 봅시다. 내가 3번에 2번을 한번 해볼게. 2번 보면은 지금 x, y가 이렇게 이동되지. x 더하기 3, y 빼기 4야. 이거 한글로 해석해야지? 우선 등호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다? 점이야. 그러니까 한글로 해석하면 뭐가 돼? x축 얼마만큼? 플러스 3, y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지? 해석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이거에 의해서 이 원이 어떻게 이동되냐 이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살핀다? 중심만 보겠다 이거야. 그러면 얘를 표준해 볼게. x 더하기 2의 제곱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y 빼기 1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5 표준화시키면 이게 되지? 이게 되잖아?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 원이 이렇게 이동했을 때 어디로 이동하냐 이거잖아. 그랬더니만 중심을 보자는 거야. 얘를 이동했더니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그 다음에 y 플러스 b의 제곱은 3 요걸로 이동이 됐대. 그럼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요거 중심 볼게. 요거 중심 어디니? 마이너스 1,1이지. 요거 중심 어디야? 1, 마이너스 b잖아. 그러면 지금 얘를 3만큼 이동했으니까 맞지? y는 마사만큼 했대. 마사만큼 하면 b가 얼마인 거야? 얘가 마삼이 돼야 되지. 1을 마사만큼 이동했으니까 따라서 b는 3인 걸 알겠지? 그치? 그 다음에 a 값 얼마일까? 얘가 돼야 되니까 a 값은 2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은 뭐로 따진다? 중심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만 살펴보면 된다는 거야. 괜히 여기다가 뭐 x 대신 x 마이너스 다 집어넣지 말고. 그렇지? 그럼 식이 복잡하니까. 그럼 잠깐만 끌었다가 대칭 이동 좀 보도록 할게.